돈 되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월 6일이고요. 매일경제신문에 어떤 기사 실렸는지 저희 체크해보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을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증권면으로 가보죠. 피크차이나의 대안으로 인도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애플과 구글도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실적 관련 기사입니다. 국내외 성장주들이 연초부터 무서운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주춤하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미국에선 애플과 알파벳의 주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난 1월 코스피의 강세가 이어지자 그 틈을 타 공매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공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개의 기사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볼 텐데요. 자, 오늘의 선택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겁니다. 금융위의 토큰 증권 허용, 그리고 지난 1월 토끼 랠리를 틈타 늘어난 공매도 물량에 대해 점검해보죠.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토큰 증권입니다. 네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싶은데 주제 자체가 조금 복잡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앞서 나눴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쉽게 증권 네. 토큰 무엇인지부터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앵커님도 지금 잠깐 또 헷갈리셨어요. 증권 토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큰 증권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증권형 토큰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원래. 네. 그런데 이번에 금융거래위원회에서 말을 완전히 정리해버렸습니다. 토큰 증권이다. 이렇게 정리한 건 뭐냐면 방점이 증권에 있다는 겁니다. 증권이라는 거는 뭐죠? 발행자가 있고 보유자가 있는데 증권을 발행한 사람은 이제 그 보유자로부터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즉 보유자는 권리, 그러니까 발행자로부터 이 채무를 이행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이 발행자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 여기서 이제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코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코인은 발행자가 있어요. 채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굴자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 네. 그런데 그 코인을 받은 사람은 발행자로부터 아무런 어떤 권리를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코인과 이 토큰 증권의 가장 큰 차이는 증권이라는 겁니다. 즉 기존의 어떤 증권 시장과 똑같이 투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증권 토큰이 아니라 토큰 증권이다. 증권에 방점이 있다라고 지금 금융위원회가 명칭부터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럼 토큰은 무엇이냐? 토큰은 Non-Fungible Token, NFT에서도 토큰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토큰은 간단히 얘기해서 디지털 자산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즉 기존의 어떤 유가증권은 증권이라는 어떤 그런 이 정형화된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MZ 세대들이 아니 부동산이나 혹은 증권 말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할 수 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황소 있지 않습니까? 황소도 이제 투자 대상이 돼요. 네. 황소 한 마리에 약 예를 들어서 300명 정도가 송아지 때부터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발행자는 소에게 먹일 어떤 곡물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나중에 소가 자라서 황소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 거래가 될 때 그 소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투자의 지분만큼 그것을 다시 이제 자산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디지털 자산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동산 또는 음원이라든지 이런 또 특허라든지 이런 무형의 자산들을 모두 다 디지털 자산화해서 토큰화해서 증권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증권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금융거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토큰 증권입니다. 그렇다면 토큰 증권을 결국 이 증권이란 이름 안에서 제도화하겠다, 우리를 조금 더 보호해주겠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금융시장 자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장외 시장이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런 거래의 형태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유가 증권이라는 정형화된 자산 밖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상상도 못할 그럴 장외 시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 유통 제도의 저변이 완전히 확대될 것이다. 지금 그래서 관련 주식들이 갑자기 뜨고 있잖아요. 옥션이라든지 맞습니다. SK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금융거래위원회 이 발표에 즈음해서 지금 막 그 거래가 뛰고 있는 건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 보호가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지속 가능 발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산 유동성 개선입니다. 즉,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왜 자꾸 이 조각 투자, 쪼개기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느냐 하면 무조건 자산의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 즉, 이 투자하고 싶은 어떤 그런 유동성이 있는데 지금의 어떤 한정된 어떤 투자로서는 그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자산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산의 어떤 유동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지금 그 기대하는 어떤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토큰 증권을 실제로 거래를 해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의 주식 투자처럼 증권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앞서 말씀하신 옥션이라던가 이런 발행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게 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발행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도 이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장외시장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발행사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우리가 유명한 그런 발행사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발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코인은 발행자가 발행사로서 어떤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발행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모두 누구나 다 발행을 해놓고서 자기 자신이 계좌 관리를 하겠다라고 나서면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므로 네. 요건을 아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최소 자기 자본,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예상하는 바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최소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또 분산 원장 거래거든요. 즉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이 분산 원장 거래인데 분산 원장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복수의 어떤 그 참여자들이 이 거래 기록을 계속 확인하는 것을 뭐 요건으로 한다든지 또는 마지막으로 가장 또 이제 그 주안점이 뭐냐면 코인을 발행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지금 금융거래위원회는 지금 그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외거래도 방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한다라고 해요. 저는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황소 말씀을 드리면 소가 있습니다. 이게 송아지에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송아지에 확실하게 기대 투자를 하려면 황소가 되어야만 하잖아요. 황소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이게 현금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현금화가 빨리빨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외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즉, 이 소에 대한 나의 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장외 거래에서 인정을 하는 그러니까 미래 또 이것을 나도 이것을 투자하고 싶어 했을 때 이 장외 거래에서 이 투자자 희망하는 투자자와 또 다른 투자자에게 이것을 양도하는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이제 장외 거래거든요. 이렇게 활성화 시켜줘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것을 중간에 팔 수 있어. 팔려면 현금화를 해야 돼. 현금화를 하려면 장외 거래가 필요해. 이런 어떤 장외 거래 시장을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이고요.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투자 계약 증권과 수익 증권입니다. 투자 계약 증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유권을 쪼개서 이제 미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수익을 바라는 것, 이 투자 수익 증권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음악 저작권입니다.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 아시죠? 네. 롤린이라는 노래가 사실 처음에 굉장히 안 떴어요. 한 5년 동안 안 떴는데 나중에 역주행을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장외 거래 이렇게 쪼개기 투자가 가능하다면 이 뜨지 않았어요. 5년 전에 이 저작권에 대한 일정 정도의 투자를 한 사람은 5년 후에 어마어마한 사실 수익을 얻어낼 겁니다. 이게 바로 저작권에 대한 투자거든요. 이게 수익증권화에서 비금리,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사실상 장외 거래를 통해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쪼개기 100억짜리 그림도 저희가 뭐 1,000원씩 쪼개서 거래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토큰 증권을 신성장 동력으로 본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사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체크해보죠. 토끼 랠리를 틈타서 공매도가 다시 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난 1월 시장은 말 그대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토끼 랠리였는데 지난 10월을 고점으로 공매도 물량이 줄고 있다가 지난달 다시 꿈틀댑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일정 정도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공매도의 어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공매도 움직임이 생겨난 것은 공매도라는 것은 어찌됐든 장내 그 주식시장이 하락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지만 일단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이 계속 부진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악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이라든지 또는 외국인이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 이런 전망들 때문에 주가 급등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공매도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타겟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들한테 이런 공매도가 쏠렸는지 좀 체크해 주시죠. 일단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금액면으로는 가장 많은데요. 공매도 대금이 약 한 7,055억 원 가까이 지금 쏠렸고요. 또 포스코 케미컬이 이제 순위별로 하면 공매도가 많이 몰린 순위별로 하면 포스코 케미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신한 지주 등의 순위입니다. 근데 롯데 케미컬도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공매도가 몰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금융주의 공매도가 좀 집중된 모습도 보이는데 그 이유 무엇일까요? 일단 금융주는 금리 인하가 되면 네. 그 이자 수익이 감소가 되잖아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정책 금리를 일단 0.25%까지가 딱 올린 후에부터 이 현상이 일어났는데 금리 인상이 종료될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금융주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끼랠리 틈타, 공매도 다시 기승 부리는 내용까지 기사 두 개를 좀 체크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